네, 시간이 되어서 9월 14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엔드-투-엔드 러닝 오브 코스피치 제스처 제너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선은 컨퍼런스는 ICRA 2019년 논문이고,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 텍스트에서 제스처를 제너레이션하는 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적합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을 정하였고, 또한 지니아 챌린지 2022년에 대해서 베이스 라인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논문 세미나의 주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챌린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좀 더 대화하는 상황에 가깝게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현재 진행하는 과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여서 본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은 발표는 모티베이션, 오버뷰, 데이터셋, 네트워크 아키텍처, 트레이닝, 리절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Evaluation of Society Interaction ESI에서는 이제 키 소셜 스킬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스처에 관련된 부분들이 키 소셜 스킬 중에 하나로 나타내었고, 그다음에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도 바디랭귀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은 휴먼 제스처를 학습을 하여서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은 모션을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텍스트랑 제스처가 한 페어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TSV 파일과 BBH 파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TSV 파일은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텍스트가 각각의 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 줄마다 단어 하나씩 구성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제스처는 216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TSV 파일 하나에 제스처가 할당되는 방식으로 페어 쌍을 이루는 형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우선은 워드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휴먼 포즈에 대한 시퀀스를 출력으로 하는 것이 본 목적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워드들을 입력으로 받는 인코더 부분과 포즈를 출력을 하는 디코더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코더 부분 먼저 살펴보면 우선은 단어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이 인코더 부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컨텍스트를 캡처를 하여서 디코더가 나중에 포즈를 생성을 할 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이 인코더에서 텍스트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각각의 단어는 원합 벡터로 인코딩이 되게 되고 이를 위해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딕셔너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워드들의 시퀀스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앞에 스타트 오브 센텐스와 엔드 오브 센텐스 앞과 뒤에 붙어주고 그다음에 인덱싱을 거친 후에 이후에 이제 인베딩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인베딩을 해주고 나서 각각의 300차원들이 입력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로 넘어갈 때 이제 소프트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인코더들의 아웃풋들과 각각의 디코더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통해서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단어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어텐셔널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디코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디코더 부분에서는 우선은 앞에 입력으로 그 이전 포즈에 n개의 이전 포즈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40개 m개의 포즈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우선 이전 포즈들을 n개를 입력을 하는 방식은 어떤 그 포즈들의 상관성, 연관성, 그리고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의 포즈들의 입력을 받아서 현재 포즈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입력 포즈랑 출력 포즈는 10개와 40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한 구조에서 단어들이 입력이 되고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디코더에서 이전에 10개를 받아와서 40개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즉, 한 스텝에 40개만 출력이 되는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선은 매우 긴 센텐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나 아니면은 폭발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성을 할 때 어떤 전체에 대한 것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션 스텝을 제한을 하여서 단계적으로 제한을 하여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되게 되고 따라서 긴
긴 스피치 텍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를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인퍼런스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40프레임씩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출력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각각의 40개의 프레임만 나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이 되는데, 우선은 전체 포즈를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2000개의 포즈라면 이들을 각각의 40프레임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게 되고, 그 나눠줄 때 한 슬라이드 한 번에 한 번당 10프레임씩 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한 번의 스텝에는 40개의 프레임을 이용을 하게 되어서 0번부터 40프레임, 그다음에 10부터 50프레임, 20부터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점점 하면서 각각의 포즈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현재의 포즈의 시간대와 이 텍스트의 시간대와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포즈에 대해서 각각의 이 포즈들에 대해서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할당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를 위해서 인덱스에서 샘플링 레이트로 나눠 주어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40프레임의 스텝이라면은 0초에서 1.33초로 초를 바꿔주어서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 과정이 이 앞에서 구한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에 맞는 그 현재 시간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찾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즈들의 시간들을 할당을 하고 포즈들 안에 그 시간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텍스트들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제 4.4초에서 4.85초 같은 이 비교적 4초대에서는 단어가 이 하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떤 9초에서 10초대에는 여러 개 단어가 있고, 어떤 고정된 단어가 아니라 현재 포즈 시간대에 맞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에서는 이제 텍스트가 현재 포즈의 시간대에 텍스트가 없다면은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어서 이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텍스트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로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트레이닝 로스는 크게 MSA 로스, 컨디셔널리티 로스, 베리언스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MSA 로스는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와 현재 생성한 아웃풋 포즈에 대해서 이 둘의 민스퀘어 에러를 통해서 이 둘 사이의 값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컨디셔널리티 로스 같은 경우는 현재 포즈에 대해서 어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로스로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에서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모든 프레임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프레임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각각의 2번과 1번 프레임의 차이를 줄이고 3번과 2번 프레임 사이에 줄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전 프레임과 차이를 줄임으로써 어떤 연속적인 어떤 유사한 형태의 포즈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로스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은 베리언스에 관련된 로스로, 베리언스는 포즈 베리언스의 네거티브 값으로 어떤 오히려 이제 베리언스를 크게 해서 어떤 좀 더 다이나믹한 모션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적으로 설정을 하여서 0.1과 0.5 값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전체 포즈가 있었기 때문에 포즈에서 잘랐다면은 여기서는 인풋으로 TSV 파일만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대를 또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우선 앞에서 포즈를 나눴던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그 각각의 이 현재 TSV 파일의 가장 끝 시간인, 예를 들어서 이 현재 파일에서 제일 끝 시간인 128초를 가져와서 이 128초를 전체 시간대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스트라이드 타임을 1초로 기준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한 프레임당 유닛 타임은 1.33초가 되게 되는데, 1.33초가 나오는 기준은 40프레임에서 샘플링 레이트인 포즈의 개수인 40개에서 샘플링 레이트인 30으로 나눠서 약 1.33초가 유닛 타임이 되게 됩니다. 즉 0초부터 1.33초, 1초부터 2.33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간대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스트라이드는 1초인데 유닛 타임은 1.33초로 어떤 약 0.33초에 해당하는 10프레임의 값이 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스무딩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시간대를 할당을 했으면은 이 시간대에서 텍스트가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얻어오는 부분이 앞에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인덱싱과 인베딩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인덱싱을 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딕셔너리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언노운 토큰으로 인덱싱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에서는 어떤 단어가 아예 없는 포즈 같은 경우는 다 필터링을 해서 걸러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은 인퍼런스 타임에서는 시간대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시간대에서 포즈가 빠져버리면은 그 포즈의 시간대가 길이가 전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떤 데이터가 텍스트가 없더라도
이 스타트 오브 센텐스와 엔드 오브 센텐스만 입력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40프레임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눈 스트라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40프레임 생성, 40프레임 생성을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 5번 스무디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 말씀드린 그 컨디셔널티 로스를 통해서 어떤 연속성을 보장을 했다면 이 인퍼런스에서는 각각의 앞에서 생성한 40과 뒤에서 생성한 40에서는 어떤 포즈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이 포즈 부분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0부터 40, 10부터 50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10프레임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무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무딩을 하는 방식으로는 이 이전 프레임의 10개 프레임을 제거를 한 다음에 현재 프레임에 존재하는 앞에 있는 10개를 가중치를 다르게 주어서 어떤 0번 같은 경우는 이전 프레임 값이 더 가중치를 주게 하고 뒤에 프레임은 뒤에 10개 프레임 중에 뒤쪽 프레임은 좀 더 현재의 포즈에 되게 가중치를 주어서 앞에 인퍼런스한 40개 프레임에서 현재 인퍼런스한 40개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연속성을 스무딩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저 스터디에 대한 진행을 한 부분이고 유저 스터디의 인덱스 그 유저 스터디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개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는데 우선은 이인화, 호감도, 스피치 제스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각 인덱스마다 각 항목마다 5개의 질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인화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계에 가까운지 사람에 가까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이고 그 다음으로 호감도에 따라서 어떤 불쾌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좀 친절한지 불친절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스피치와 제스처가 어떤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항목을 평가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우선은 이 하늘색은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되게 되고 주황색이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회색 부분 같은 경우는 네이버후드를 사용을 하여서 텍스트와 가장 유사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찾고 그에 해당하는 포즈를 불러온 부분이고 랜덤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된 부분으로 아무거나 가져와서 시간대만 맞췄기 때문에 어떤 가장 항목이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은 그 텍스트를 듣고 이 저자들이 직접 작성을 한 부분으로 각각의 값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제한된 메소드들이 좀 더 그라운드 트러스에 가깝고 이 값들도 각각이 다 높은 것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텍스트에 대해서 각각의 동작들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나 어떤 그래도 엉뚱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차렷 자세에서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여서 이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여서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논문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조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나 조언 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9월 14일자 논문 세미나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